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카프카 하루키 케루와 고밀바텐 파수꾼 나나나 그럼 내 근심 걱정 따윈 없었던 일이 되지. 합정동 독서클럽. 네, 합정동 독서클럽 1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팅커벨 한 주간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오늘 그냥 가을이라 그런지 네. 뭔가 분위기가 네, 색다르죠. 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가을 여자입니다. 보통 가을 여자는 비련의 주인공인데. 아니요, 전 요새 그렇지 않아요. 아하. 요새 무척 기쁜 일이 많습니다. 아, 특별히. 네, 제가 가을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네. 근데 올 가을은 되게 좋네요. 아하. 어떤 의미예요? 그 비밀이에요. 본인만의 시크릿이라. 네. 뭐 차츰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네, 다음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뜨른. 기대하겠습니다. 부붐. 네, 그나저나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네. 오늘 이제 책 소개를 좀 해야죠. 이번 그렇죠. 주에는 어떤 책? 이번 주에요? 네.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종은 씨가 서로 미루는 걸로. 요즘에 팅커벨 너무 바빠요. 아니, 바빠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하. 근데 종은 씨도 생각 못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저 지난주 제가 책 소개하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저도 했거든요. 알겠어요. 저 안 했나요? 제가 책 소개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그래서 급조됐지만 평상시에 여러분께 좀 전달하고 싶었던 책을 준비를 했어요. 네, 뭡니까? 네, 위아의 인생이란 책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위아 책은 인생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위아 하면은 허삼관 매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하정우 씨가 영화로 그렇죠. 정말 거지같이 만들었는데 저는 모르는데 거기서 먹방 대단한 거 나왔다는 얘기밖에 대단한 못 먹방. 들었어요. 왜냐면은 위아의 인생, 그러니까 위아의 허삼관 매열기 자체도 네. 대단한 먹방이 그 소설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거야 그렇죠. 엄청나게. 근데 하정우 씨가 워낙 먹방 연기의 귀재라서.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네. 기대를 해서 위아의 허삼관 매열기를 하정우의 허삼관 매열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실망만 컸습니다. 재미없었나 봐요, 정말. 일단은 시대가 맞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위아 작품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게 시대에 그렇죠. 중국 현대사를 정말 가족사로서 잘 풀어낸 네. 정말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작가인데 하정우가 이거를 한국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고 그냥 가족 얘기밖에 남질 않는 거예요. 심판가요? 심파처럼 됐어요. 최악이다. 허상관 매열기도 그렇고 이 인생도 그렇고 네. 심파 속에 이 현대사가 같이 아우러진 가족애가 있는 건데 네. 하정우의 작품은 심파만 가족애만 있어요. 그렇죠. 가족에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작품은 네. 문체 자체는 좀 더 거칠어요. 이게 문체 자체는 거친데 여기서 한 남자가 처음에 나와요. 직업이 참 독특한데 이 남자가 민요를 수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요요? 굉장히 독특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소리를 찾아서요. 이런 것처럼. 음. 여기 이 남자도 중국을 돌면서 민요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직업 참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농촌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되게 사연이 기가 막혀요. 푸구이라는 사람인데 이 푸구이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이 없어요. 뭔가 이거 그리스인 조르바 그렇죠.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 있잖아요. 도박, 뭐 바람 피고, 그러니까 여자 주색에 그렇죠. 빠진. 집안 말아먹고,
결국에는 정말 똥똥거리며 살던 사람인데 집안까지 다 말아먹고 농사 지으면서 이제 과거를 후회하는. 근데 소위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소설 속에 소설이 있는 네. 그런 식이에요. 이 미녀 수집가가 이 남자 할아버지를 푸구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과거 이 푸구이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왜 이 소설을 좋아하냐면은 위화 특유의 유머러스함과 중국 현대사가 근현대사가 정말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유머러스해. 그리고 주인공이 정말 거지 같은 인간인데 네. 밉지가 않아요.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글재주. 그게 참 정말 네. 매력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일단은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위화 작품을 허삼감 매열기 보다 좀 더 날것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은 저는 이 책을 추천해요. 위화의 인생. 허상감 매열기도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 위화의 인생이 우리나라에는 위화의 인생이란 작품으로 이제 제목이 나왔지만 원래 제목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 네, 그게 인생보다 저는 살아간다는 것이 더 좋네요. 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살아간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책을 보면은 왜 우리나라에서 이 출판사에서 인생이라고 지었는지도 좀 느낌이 와요. 한 남자의 인생이 정말 적절하게 쭉 들어가 있고 결정적으로 이 작품이 1994년도에 칸 영화제의 대상을 받았어요. 인생이란 이걸 이게 그렇죠. 원작인 영화가요? 예, 장혜모 감독 있잖아요. 장혜모 감독. 장혜모 감독이 이거를 마찬가지로 영화해서 주인공이 공리인가요? 공리였습니다. 장혜모 하면 또 공리죠. 그렇죠. 네. 뭐 그때부터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온 작품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삼관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특히 중국 작가 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도 인생을 보겠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합독에서 이 책을 한 번쯤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더 디테일하게 네.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설명드릴게요. 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순서 들어가야죠. 네. 팅커벨, 네. 오늘은 팅커벨 차례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종훈 기자가 하셨죠. 지난주 저희 책 뭐였죠? 김승옥의 내가 훔친 여름. 반응이 그냥 뜨거웠어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또 우리끼리도 뜨거웠는데 저희 그 소수의 추종자님들께서 네, 매우 뜨거웠고 네. 그리고 그때 뭐 밝히지 못한 사실이지만 네. 우리 재녹음까지 살짝 했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와서 재녹음까지 하는 제가 우리 열의를 팅커벨에게 막 밤 12시에 재녹음해야 된다. 네. 참 제 욕심이 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응해준 우리 팅커벨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아닙니다. 저도 좋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팟캐스트로 바꿔서 저는 정말 좋거든요. 이 집중도 되고 저는 제 방송 그러니까는 보이는 라디오로 할 때는 한 번도 잘 안 봤어요. 사실은 좀 불편해서 제가 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고. 난 그것 때문에 방송을 했는데 우리 팅커벨. 저는 그게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했던 거 또 하고 그러니까 막 중언부언의 중구난방에 아무튼 그래서 되게 싫었는데 싫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좀 불편했는데 네. 팟캐스트 저는 제가 녹음한 거 저번 주에 한 거 그거 틀어놓고 자요.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 책 읽기 방송을 듣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 전에 책으로 그날 하루 정리하면서 자는 의미로 다른 팟캐스트들도 들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좋아했었고 제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잠자기 전에 들을 수 있는 방송. 근데 아주 시끄럽지도 않고 아직은 그러니까 좀 저희는 좀 발랄한 느낌이잖아요. 책 방송 치고는. 근데도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듣기. 앞으로 저도 좀 더 진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원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원래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밝은 방송 그리고 막 큰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듣기에는 좀 거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난 한 주 우리 방송이지만 많이 듣고 잤습니다. 다운로드 수 높인 거 혹시 그 제가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RP가 동일하면 다운로드 아무리 많이 해도 똑같이 되지 똑같이 않을까? 카운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자꾸 구걸 방송. 네, 그나저나 오늘 책 소개해 주세요. 오늘 책이에요? 책은요. 저는 연애 소설이 하고 싶었는데 가을이니까 뭐 할까 생각 되게 오래 했는데 조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을 오늘 하겠습니다. 조제와
호랑이와 네. 물고기들. 벌써 마음이 막 아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소설이 원작이지만 영화는 네. 조제, 호랑이,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물고기들. 네. 네, 제목이 살짝 다르지만 네.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책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하는 제목은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입니다. 이게 원작이에요. 네, 우리 팅커벨이 네. 처음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작품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네. 책을 선정하기까지 굉장히 직전에 선정을 했는데 네. 또 급하게 닥치니까. 네, 엄청나게 고민을 여러 권을 네. 하다가 이 책을 툭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을이고 음. 그러니까 저랑 김종훈 기자랑 되게 취향이 달라요. 비슷한 거 책 좋아하는 건 비슷한데 김종훈 기자 이제 아시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파악하셨을 거예요. 성굵은 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남자 막 이런 스타일 거칠고 굵고 확실한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책들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책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김종훈 기자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김종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생 좀 전에 소개했던 책도 그렇고 현대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큰 흐름이 있는 책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좀 소소하고 사람 심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표현, 그 디테일, 미세하고 세세한 것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가져온 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은 다나베 세이코라고 네. 일본에서는 거의 연애 소설의 여왕이라고 칭해지는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심리 묘사를 그러니까 정말 얄밉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할 때도 그 심리 묘사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얄미운 거. 그래서 네. 저는 우리 팅커벨이 이 책을 처음에 들고 왔을 때 네. 저한테 이 책을 하자고 했을 때 네. 일단은 저는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가 네. 너무너무 네. 그 10년 전에 그 기억들이 편린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되게 네. 좋았는데 이 책을 보고 전 놀란 점이 뭐냐면은 이게 그 영화가 거의 2시간에 육박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진짜 짧아요. 정말 30페이지. 30페이지? 저 깜짝 단편. 놀랐어요. 어떻게 네. 그 30페이지 가지고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놀라웠고 2시간짜리로. 네. 와, 보통 장편 막 10권짜리 장편으로 영화 2시간짜리로 만들고 하잖아요. 네. 야,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부담 없이 책을 너무 봐서 맞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정말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는 그 단편집이에요. 이 소설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셔도 다 재밌을 텐데 저는 일단 이 단편집은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밖에 안 봤는데 다나베 세이코 소설 아무거나 골라도 되게 가볍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있어요. 경박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쪽에 가깝고 근데 전 경박한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지금 가을이고 그리고 이거 소설 보시고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보신 분들도 좋으실 거예요. 그 지금 시기에 네. 이렇게 막 낙엽지고 할 때 보기 좋은 그러니까요. 소설이에요. 저는 가볍게. 이게 페이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팅커벨이 저한테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은 네. 이 책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리내서 읽었어요. 네. 팅커벨이랑 이거 준비하면서 카페에서 앉아 있으면서 정말 소리내서 좀 읽고 팅커벨도 좀 소리내서 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맛이 음. 더 살아나더라고요. 담담하게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네. 팅커벨이 들려주는 거 좀 듣고 이러면서 읽어주기 좋은 책이에요. 네, 서로 읽어주기 참 네.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까운 분 있고 아니면은 뭐 혼자도 좋아요. 혼자서 네, 소리내서 낭독하면서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이니까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언니가 병원에 있을 때 네. 전에 잠깐 아플 때 언니 눕혀놓고 저 책 읽어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을 누가 읽어주는 것 저한테 읽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읽어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편 이런 소설들 짤막한 거 읽어주고 그러면 기분이 정말 평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좋더라고요. 그게 이게 네. 비단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이라는 이 네. 단편이 책 네. 제목으로 쓰였지만 9편의 나나베 세이코 9편의 단편집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팅커벨 이야기해 준 대로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뿐 아니라 뭐 사랑의 관이라든지 그 정도 일기야 뭐 몇 편 더 읽어봤어요. 네, 이거 목차 한번 읽어봐드려도 돼요?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네, 목차 처음부터 그러면. 네,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사랑의 관, 그 정도 일이야. 눈이 내릴 때까지. 차가 너무 뜨거워. 짐은 벌써 다 쌌어. 사로잡혀서. 남자들은 머핀을 싫어해. 이게 제목이에요. 가볍죠? 네, 제목 자체는 가벼운데 또 내용은 네. 그렇게 결국 가볍지 않아요. 네, 그리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네. 논란될 소재들이 정말 많아요. 연애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얄밉고 솔직한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점은 네. 작가가 이 나나베 세이코가 1928년생이잖아요. 근데 정말 아직도 이런 말 해도 계시죠. 되나? 아, 그래요? 네, 생존에 계시더라고요. 어머, 참. 그 기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118세 장수 할머니에게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장수하셨다고 했는데, 다나베 세이코 여사는 연애 많이 하셨을 것 저 같은데. 동의해요. 연애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은데, 28년생이면 몇 살이죠? 28년생이면 지금 90살 아닌가요? 거의 90에 90살에 가까우신데. 육박하는, 예. 와.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정말. 근데 실제로 만나뵈면은 네. 그 감수성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떠신지 네. 모르겠는데 정말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나베 세이코의 뭐 네. 부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여사라 불리니까 네. 남편분들께서 네. 남편분들 뭘 남편이- 예상하고 남편분들이래요. 남편이나 아니면 남자친구였던 네. 분들이 네. 되게 마음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네, 책 읽어보시면 책 읽어보시면 아실 당연히 수 압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네, 좀 그냥 들어가죠. 뭐 네, 자연스럽게. 다나베 세이코 여사 그 양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프로필을. 다나베 세이코는 연애 소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고요. 28년생이세요. 그리고 쇼인 여자 전문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문학과를 나오셨으니까 글을 이 정도로 쓰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위로를 해봅니다. 너무 잘 써요. 네. 그러면서 작가도 했네요. 어떤 작가요? 라디오 라디오 작가. 드라마 작가? 네. 예, 이것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다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업으로 네. 삼았으니까. 그리고 1964년에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인데 감상여행이라는 소설로 50회 아쿠다카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감상여행에 대해서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때 그 선정위원이었던 이시카와 다스조라는 분이 이렇게 심사평을 하셨었대요. 그 신선함을 경박함이라고 평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경박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든다면 더 이상 경박한 것이 아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재즈처럼 무수한 잡음으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그 작품의 경박함을 신선한 자연스러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는 감상여행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연애소설 잘 쓰세요. 그 경박하다고 느껴지는데도 보고 있으면 경박하지 않아. 이게 경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인간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위약이라던가 표현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감상여행을 네. 여행으로 그 아쿠다카와상 수상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낸 책이 되게 많아요. 그 대표작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서른 넘어 한방눈인가? 그것도 있고요. 고독한 밤의 코코아, 뭐 아주 사적인 시간, 춘정 문어발 등등 책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편, 단편 소설, 고전 문학, 편역, 평전, 여행기, 경수필 등 600편에 달하는 작품을 쓰셨대요. 저도 이건 지금 알았네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본에 지금 잘 나가는 여성 소설가들 있잖아요. 야마다 에미, 에쿠니 가오리, 가와카미 히로미, 오가다 요코, 와타야 리사 같은 네. 그런 후배 작가들로부터요. 그 다나베 세이코를 읽으면서 자라왔다. 힘들 때마다 다시 읽게 된다. 아무리 어려운 책을 읽어도 알 수 없었던 것을 그녀의 소설에서 배웠다라는 강한 지지와 존경을 그러니까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외로 또 네. 일본 여성 작가들 거는 조금 네. 즐겨봤어요. 대학 때. 예. 그래요? 예. 네. 왜냐면은 제 과가 제 사회대에 있다 보니까 그때 네. 일본학과 친구들이랑 좀 친했거든요. 네. 또 이제 네. 친했던 여자였구만. 여자 동기가 일본 네. 책을 많이 알려줘서 네. 친했던 사귀었던 사귀진 않았어요. 그 정담을 나누었던 정답 아니에요. 어쨌든 그 네. 친구가 일본 책을 많이 소개를 해주는데 네. 돌이켜 보니까 이 에쿠니가오리나 야마다 에이미 같은 경우 문체들이 많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 느낌이 상당히 굉장히 디테일한 선이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받았구나 싶어요. 음. 네,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28년생. 저는 야마다 에이미 뭐였지? 뭐 한 거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일 거예요. 아마 그 책은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상을 받았을 텐데 아마 그거 말고 다른 책이 재밌었는데 또 기억 안 나네.
그리고 이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뒤에 해설집을 야마다 에이미가 썼어요. 그랬군요. 야마다 에이미가 정말 대단한 작가다 막 이렇게 엄청 세워주면서 자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다나베 세이코는 이런 분이시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생각한 걸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어떤 건데요? 네, 이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상여행 보고 이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도 보고 아주 사적인 시간 봤거든요. 다른 거는 본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연애소설이에요, 다. 근데 정말 그 여자를 표현할 때 보통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속물이라고 할 만큼 여우 같은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 다나베 세이코가 얘기하는 그 소설에서 보여주는 여성상이 에 대해서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좀 불편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베베 꼬여 있어요. 여자들이 다. 그러니까요. 네. 좀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만이라기보다 저는 겉으로는 A라고 말하면서 속은 B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왜 여자들 여우 같다고 할 때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여기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조제에서 이런 네. 부분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아니 가라고 막 이렇게 겉으로 말해요. 근데 사실 속마음은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평이한 예고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속마음이 되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과장되게 표현돼 있어요. 그 다나베 세이코 소설에서는. 근데 저는 너무 과장된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여자가 이렇게 여우 같거나 계산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내가 깜짝 놀래서 맞다 나도 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들킨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희열? 이 다나베 세이코 여사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연애에 관해서나 아니면 그 사랑의 위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연애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여우 같은 얘기했잖아요. 사람. 부군과 여러 남자친구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맞아. 여기 그 야마다 에미가 해설집에서 얘기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다나베 세이코의 소설이 어떤 느낌이냐면 헤어진 남자친구의 전화를 현 남자친구의 무릎에 누워서 받으면서 아주 조금, 그러니까 정말 아주 조금만 미안해하는 그런 소설. 별로 뭔지 아시겠죠? 이 문장을 듣는데 이 문장을 기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내 여자친구 네. 입장 바꿔서 내 여자친구가 네. 내 무릎에 있는데 네. 예? 딴 전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 받아요. 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야. 예. 잘 지내냐고 아직도 너를 못 잊었다는 듯이 전화가 왔는데 그걸 현 남자친구 무릎을 베고 누워서 그러니까 그 승리자의 도취감에 취한 상태 같은 걸로 받는 거죠, 전화를. 그러니까 재수없고 좀 여우 같은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기분 나빠질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야마다 에미래. 저기 다나베 세이코 여사는 네. 상처를 주지, 그러니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이게 다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어요? 저요? 저도 좀 하죠. 재밌잖아요. 야,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다니.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나베 세이코 여사 소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실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여자랑 남자랑 다른 부분이지만 여자들은 그러니까 똑같죠. 겉으로 표현하는 거랑 속으로 표현하는 거랑 남자나 여자나 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꼭 그게 연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속마음을 다 말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걸 네. 다 알고 있어도 네. 세상 피곤할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이 표현을 진짜 감칠맛 나게 잘하는 분이 다나베 세이코죠. 알겠습니다. 네. 작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줄거리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하나, 남자 주인공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성마비에 걸려서 부모한테 버려져서 외할머니하고 단둘이 좀 가난하게, 그러니까 생활 보호 대상자로 살아가는 쿠미짱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나중에는 조제라 불리우는 여자예요. 앞으로는 조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조제가 근처 연립주택 단칸방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대학생 츠네오를 만나요. 근데 이게 첫 만남만 얘기를 드리자면 누군가가 그 내리막길을 향해서 그 조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아기에 차서 밀어버려요.
근데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밀려 내려가고 있죠. 휠체어를 타고 그 순간에 나타난 츠네오란 남자.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이 연애인 듯 연애 아닌 연애 같은 얘기를 엮어가는 게 이 전반의 줄거리예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연애 소설에 근간을 했다는 게 네. 만남 자체도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휠체어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그 언덕바지에서 내려오는 거를 네. 츠네오가 네. 잡아요. 네, 잡죠. 참 첫 장면부터 맞아. 네.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책하고 영화 그 비교는 좀 있다 할까요? 그렇죠. 아니, 이따 지금.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한 장면 한 장면 보면서 하죠. 네. 예.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캐릭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조제나 츠네오나 저는 조제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요. 조제 캐릭터를 얘기하자면 뇌성마비에 걸린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너무 거만해요. 거만하고 자존심이 센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이 자존심 센 캐릭터가 아마 여기서는 그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렇게 겉에 그러니까 포장을 씌우고 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 들거든요. 여기 책에서 그거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츠네오는 조제의 고압적인 태도에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른다. 츠네오는 복지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전공이라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에는 참여해 본 적이 없지만 양호 자원봉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가끔씩 이야기를 듣곤 했다. 장애인 가운데는 차별에 대한 투쟁의식이 유독 강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살면서 저도 모르게 모난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츠네오가 보기에 조제는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조제는 여럿이서 함께하는 일을 싫어해서 모여서 데모를 하거나 집회를 열어 행정기관에 쳐들어가는 집단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중략하고요. 조제의 이런 거만한 태도가 투정의 역설적 표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했다가는 마구 화를 내면서 눈을 까뒤집든지 호흡곤란을 일으킬 게 뻔할 테고 또 츠네오는 그런 심리적인 미묘한 뉘앙스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표현할 만한 능력도 없기에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제는 사실 그렇게 날카롭고 거만하게 굴고 싶지 않은데 투정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인이잖아요.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고 사실 자기는 그러니까 자아가 되게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투정인데 사실은 거만해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고요. 그리고 집을 보면 여기서 집 묘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집 안에 책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통할 수 있는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또 조제를 바깥에 내놓고 싶지 않아 해요. 이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장애 있는 친구를 바깥에다 내놓는 거에 대해서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조제를 무척 사랑은 하지만. 그래서 할머니가 바깥에서 주워오는 책들로 소통을 해요. 그게 자기 세상의 전부고. 근데 어느 날 츠네오가 나타나서 츠네오 덕분에 이제 세상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크죠. 네, 그런 캐릭터가 조제고요. 츠네오 캐릭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간략하게 츠네오에 대해서 느낀 바를 이야기할게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네. 근데 뭐 영화랑 살짝 좀 겹칠지 모르겠는데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영화에서 너무 잘생겼는데 네. 실제로 이 소설 속에서도 작가가 츠네오를 네. 그릴 때 제가 네. 볼 때는 어느 정도 준수한 친구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책에서 50페이지인데 츠네오는 조제에게만 묶여있진 않았다. 대학 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고향인 히로시마의 시골에도 내려가고 스키를 타기도 했다. 졸업이 다가오는데도 뭐 취직이 되지 않아서 초조하게 지내 얼마 동안은 조제의 집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인데 자기만의 생활도 중시를 하고 네. 그렇다고 뭔가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금 이렇게 선을 지키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해나가는. 그 약간 소심한 대학생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래요? 네. 소심한 대학생. 네. 그러니까 저는 자기 건 좀 이렇게 챙기면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명징하게 표현해가는 그런 친구로 느꼈어요. 네. 조제에 대해서 네 그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망설였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다가서는 그런 모습에서 츠네오 특유의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네, 확고한
네, 의지를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이 두 캐릭터가 만나서 하는 연애 얘기죠, 이제. 초반에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둘이 그렇게 만남을 갖고 나서, 츠네오가 조제의 집에 계속 놀러를 와요. 그냥 와서 뭐 얘기도 듣고, 자기는 가난한 대학생인데,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뭐 대단한 반찬이 있지는 않지만, 여기 표현에 보면은 노인네 반찬? 이라고 했었나? 네, 그런 반찬이지만 자기처럼 그러니까 돈 없고 뭐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해준 밥은 너무 맛있고 좋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제네 집에 몇 번 들르다가 조제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걸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고 말해도 될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분명히 저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책으로는 이게 자꾸 책하고 영화하고 혼동이 와서 그런데 전 책에서 볼 때는 이거는 틀림없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좀 동정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설에서는 동정에 대한 부분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안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그런가?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츠네오 자체도 자기가 사랑인지 동정인지 미안함인지 이런 감정들이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해하면 안 돼요. 왜? 아니 그런가? 이거 그거 같아. 사랑은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투적인 문구 말고. 그런데 이제 네. 츠네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 미안해해요. 오랜만에 찾아가서도 미안해하고 너를 이렇게 혼자 둔 것도 미안해하고 계속 혼자 자기 스스로 이게 동정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좀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 책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른 여자애들, 자기가 관계를 가졌던 다른 여자애들한테는 뭔가 건강하고 예쁜 그런 여자애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조제는 그러니까 그 20대에 느끼는 감정 같은 것 중에 왜 눈빛 아련하고 막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실비실한 그런 남자애들 좋아하는 그 20대 초반의 마음 같은 것처럼 비련의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이 츠네오도 조제를 보면서 다른 애들하고 다른 거야. 그렇죠. 뇌성마비에 걸렸는데 뭐 때문에 제가 저렇게 거만한지도 모르겠고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빠진 게 아닐까? 근데 그거를 저는 꼭 동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얘는 어두워서 좋아라던가 얘는 밝아서 좋아. 그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두 사람이 만나요. 계속. 그러니까 조제네 집에 계속 놀러러 오는 거죠. 츠네오가.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해가며. 근데 이때까지는 그냥 같이 노는 친구 정도의 관계였어요. 그쵸? 그렇다고 첫눈에 네. 반하지 않았냐? 첫눈에 반했을까? 호감이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러니까 맞아. 계속 예쁘다고 갔죠. 생각했다고. 그렇죠. 호감이 있었으니까 계속 간 거고. 맞아. 조제가 그리고 츠네오를 관리인이라고 가끔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관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관리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츠네오가 자기의 그 세상과의 창구이기 때문에 관리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츠네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조제네 집에 방문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아까 책 읽어주신 부분에도 나오지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안 갔던 거예요. 자기 아마 근데 그 취업 준비 때문이라는 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방문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조제가 다시 생각이 나서 취직이 된 이후에 취직이 됐으니까 이제 조제네 집에 방문을 해봐야겠다 해서 조제네 집에 갔는데 조제가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옆집 아저씨였나?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조제는 이사를 가서 그 근방의 어느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요. 그때 츠네오가 그 되게 큰 미안한 감정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디테일하게 뭐 큰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는 걸 표현해 주진 않지만 묘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조제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어떻게 사랑을 했다면은 네. 그렇게 오랫동안 좀 네. 물론 취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사랑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 뒤에 이제 펼쳐지는 얘기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이 앞에는 그러니까 친구보다 조금 더 높은 관계? 그러니까 그 윗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가요, 다시. 조제를 그 미안한 마음을 안고 조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을 하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조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니까 그냥 뭐 일상처럼 다시 얘기를 해요. 근데 조제가 뭐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 지냈을 때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너무 많이 헬스케져 있고 츠네오가 봤을 때는 힘들었었을 것 같은데 조제는 너무 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츠네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밥을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얼굴이 그게 뭐야. 시들어버렸잖아. 당신 날 동정하는 거야? 밥 정도는 알아서 챙겨 먹어. 걱정하지 마. 조제가 굉장히 불쾌했죠. 네, 조제는 자존심이 센 여자니까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츠네오는 정말 진심 어린 걱정에 의해서 조제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얼굴이 안 좋아졌다. 솔직히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푸석푸석해졌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조제가 츠네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되게 머쓱해져가지고 네. 츠네오는 또 올게 하고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죠. 저는 이 감정 알아요. 저는 솔직히 이 감정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이래서 그 사람이랑 정말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오늘 컨디션 안 좋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아라. 네.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근데 조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조제는 츠네오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워낙 그걸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포장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자존심은 너무 세고 자아는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근데 츠네오가 왔는데 자기는 되게 예쁜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동정받고 싶지 않은데 츠네오가 오자마자 동정하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오던가. 왜 이제 와서 나를 동정해. 나를 왜 동정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말을 못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또 올게 하고 나가는데 근데 조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그런 거죠. 진짜로 화가 난 거. 섭섭하고 화가 난 거야. 얘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와서 나를 동정했어. 근데 내가 자기 그냥 집에 가겠대. 그러니까 화내면서 그러잖아요. 안 와도 돼. 다시는 오지 마. 막 이렇게.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츠네오도 그냥 갈게 나. 이러면서 가잖아요. 가라고 막 빨리 가버리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조제가 막 소리 지르고 화내죠. 근데 정말로 이제 츠네오가 가려고 하니까 츠네오가 가기 전에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제 조제가 상태가 괜찮을까 너무 흥분하니까 또 숨을 몰아쉬고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괜찮은지 보려고 했더니 그때 조제가 가지 말라고 하면서 30분만 더 있어달라고 매달리죠. 그렇죠. 자기 너무 외롭다. 여기서 되게 이 전형적인 연애 소설에 요소들이 나오는 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게 뭐야? 너는 하나의 존재가 되잖아요. 구미짱하고 또 이름을 불러요. 조제인데 원래 이름이 구미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조제의 그 격한 감정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제가 막 울면서 웃는데요. 그러니까 울면서 웃는 그런 장면들. 가지마 30분만 있어줘. 텔레비전도 팔아버렸고 라디오도 망가졌고 나 너무 외로워. 그렇죠. 그랬더니 츠네오가 이렇게 그럼 내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대신이란 말이야 하니까 그래 조제가, 이 라디오는 대답을 해줘서 좋아. 그 연애 묘사 이것 봐요. 어떡할 거야.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이 책이. 결국에는 이 남자가 여기서 또 이제 무너져 내리죠. 조조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런 문구가 바로 나와요. 츠네오는 그런 조제가 갑자기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왜 자기한테 불같이 화내다가. 이게 연애 밀당인 거죠. 믿기 힘들 정도로 작고 아름다운 입술을 눈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혀 입을 맞췄다. 한참이 지나서야 꼭 담은 그녀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 츠네오는 갈 곳 모르고 허둥대는 조제의 뜨겁고 작은 혀를 포획했다. 포획했대. 어떡해. 여기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문장이에요.
창밖으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랬더니 야 이거 다 읽고 싶다. 친혜호 씨 좋을 대로 해. 나 뭘 해도 좋아. 뭘 뭐긴 뭐겠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그럴 생각 없어. 나 2층에 사는 논팽이하고는 달라. 아 이거 다 읽을 거예요. 아니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때가 처음으로 예, 이들이 첫날 밤이에요. 관계를 맺는 첫날 밤이죠. 네. 근데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문 잠갔어? 안 잠갔어. 근데 더 웃긴 거는 춘혜호가 네. 이때 또 혼자 생각을 해요. 서둘러 문을 잠그러 가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 이게 너무 재밌는 연애 소설이라니까요, 진짜. 그 상황 설명도 그렇고 말하는 걸로 그 상황에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글로 쓸 수 있는 재주가 없는데 진짜 글쟁이들은 이런 재주를 갖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누차 계속 이 지금 작가 네. 다나베 세이코의 전 남자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부군께서 네.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네. 이 첫날 밤 이거잖아요. 이런 묘사. 하나만 더 읽을게요. 네. 어쨌든 관계를 맺었어요. 네. 모든 게 끝난 후 춘혜호는 화난 거야? 하고 몸을 반쯤 일으킨 채 조제를 옆으로 끌어안으며 속삭이듯 물었다. 조제가 이렇게 답해요. 아니 화 안 났어. 상상한 거랑 너무 달라서 그래. 나쁜 쪽 아니면 좋은 쪽? 좋은 쪽. 춘혜호가 말이요. 다행이네. 상상한 거랑 너무 달랐는데 좋은 쪽이야. 이런 워딩은 네. 정말 네. 그 세이코 여사가 네. 작가인 세이코 여사가 이거는 자기 워딩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이 그러니까요. 작가가. 그러니까 이게를 정말 세이코 여사를 사랑한 그 남자들이 봤을 때 네. 이 감정이 네. 되게 복잡 미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저는 남자의 심리로 알아요. 작가잖아. 작가니까 소쿨하게 넘겨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소심한 남자는 네. 잘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 자꾸만 속 얘기하시네요. 이 부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묘사가 네.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죠. 그렇죠. 재밌죠. 연애 소설 같은 경우에 왜 예쁘게 포장한 게 많아서 이렇게 묘사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문학이라던가 그렇죠. 되게 돌려서 은유, 비유 뭐 지난 시간에 김승국도 그랬잖아요. 아, 여자의 김승국도 감정에 대해서 그랬어. 잘 모르니까 되게 함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근데 사실 보면 진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어도 남자 여자 대화가 이런 식으로 처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막 써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게 야하지 않아요. 별로 야하지도 않고 귀여워요. 네. 영화가 오히려 더 야한 것 같아요. 저 영화 그 야한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런 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좀 여담으로 네.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사무실에서 오전에 저희가 지금 이게 녹음을 오후에 하고 있는데 네. 오전에 그 영화를 또 틀어놓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뒤로 여자 직원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몇 장면 있었던 걸로 때마침 아는데. 그때마다 꼭 친해오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왜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왜 회사에서 그러니까 야동 보는 회사에서 과장님 왜 야한 걸 보고 있냐. 그런 느낌으로. 나 순간 이러면 안 네. 되는데 물론 나 일을 네.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네. 이게 순간순간 이 화면 딱 넘기게 알아요 그런 거? 알아요. 갑자기 죄 짓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한 장면이니까 회사에서 보긴 좀 그래서 민망하죠. 빠른 속도로 넘겼는데 또 멈췄다 다시 보고 아쉬워서 다시 보고. 아이고 아무튼 너무 딴 얘기 많이 했다. 이렇게 첫 관계를 맺고 나서 둘은 네. 그 이후에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이라고 봤거든요. 이 첫날 밤, 그러니까는 다시 만난 이후부터는 다 사랑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같이 생활하면서 부부처럼 남편이잖아, 아내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을 한 적도 없고 혼인 신고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두 사람이 자기네들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결혼한 부부라고. 그러면서 네. 저는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게 네. 조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함께 하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감춰놨던 장면들. 네. 부탁을 하잖아요. 이 제목과 이 소설의 제목이 조제, 호랑이, 물고기. 물고기들.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조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츠네오를 통해서 음. 이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동물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죠. 그렇죠.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에 처음 갔잖아요, 조제가. 츠네오가 이제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호랑이 앞에 서요. 근데 호랑이 앞에 서는 부분을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정말 좋았어서 이렇게 접어놨거든요. 읽을게요. 조제는 동물원에 가고 싶어 했다. 시설에 있을 때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지만 시간 제한 때문에 새와 원숭이, 코끼리밖에 보지 못했다고 했다. 동물원은 장애인들이 빠른 시간에 다 둘러보기에는 너무 넓었다. 조제는 호랑이를 보고 싶다고 했다. 츠네오는 맹수 우리 쪽으로 휠체어를 밀고 갔다. 오랜만에 봄날다운 날씨라서 그런지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조제는 호랑이를 보고 상상했던 그대로라며 좋아했다. 맹수 특유의 몸짓으로 우리 속을 열심히 오가는 호랑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억제된 흉포한 힘을 느끼게 하는 호랑이의 광기 어린 노란 눈이 이쪽을 향하자 조제는 무서운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데도 무서운 것을 보려고 하는 호기심은 누구보다 강한 듯하다.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며 우리 안을 오가다가 갑자기 조제 앞에 우뚝 멈춰섰다. 조제는 너무 무서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힌다. 호랑이는 일격에 코끼리라도 쓰러뜨릴 것 같은 튼튼한 앞발로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몸을 비틀면서 포효한다. 노랑과 검정이 만들어낸 강렬한 얼룩무늬가 움직일 때마다 햇빛을 받아 번뜩인다. 조제는 호랑이의 포효에 기절할 만큼 놀라 츠네오의 옷자락을 잡는다. 꿈에 나오면 어떡해.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보긴 왜 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보고 싶었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무서워도 안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호랑이를 보겠다고. 만일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생 진짜 호랑이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여기까지예요. 좋아요.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어요. 어떻게 왜요? 이런 표현을 하지? 개인적으로 네, 여기서 좀 사심 섞인 질문. 네, 팅커벨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렇게 조제처럼 뭔가 비밀스러운 평생 하고 네. 싶었던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모르겠는데요. 오로라 보고 싶어요. 오로라. 네, 같이 오로라 보고 싶어요. 지금 딱 생각난 게 그거예요. 비밀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물론 오로라를 볼 정도의 거리를 가려면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야, 지구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예, 제가 알기로는 북극의 언저리에 있는 노르웨이, 러시아, 아니면 스웨덴. 예, 그쪽에 이제 네. 저 위쪽이랑 캐나다에서도 잘하면 볼 수 있다. 그래요? 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네. 엄청난 거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나와 함께 해주겠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가는 거 부끄럽네요. 그러면 제 꿈이 좀 더 낫네요. 뭔데요? 저는 네. 제가 캥거루 섬이라는 곳에 살았잖아요. 네, 네. 호주의 캥거루 아일랜드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주도에 1.5배인데 인구는 4,000명인데 왜 캥거루 아일랜드라 불리냐면은 섬 자체도 캥거루처럼 생겼지만 네. 그냥 뭐 발로 차면 캥거루밖에 안 나와요. 왜 또 발로 차요? 실제로 제가 캥거루한테 많이 맞아서 정말. 정말요. 네. 그 숲속에서 살 때 네. 예, 캥거루들이 막 꼬리를 세우고 때려요. 아, 예. 거기서도 맞고 살았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곳에 네. 제가 거기서 186일을 살았는데 네.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제가 볼 때 제 꿈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캥거루 섬이요? 캥거루 섬도 호주는 조금 더 가깝겠구나. 근데 거긴 멀어요. 정말 멀어요. 우리로 캥거루 치면 섬. 마라도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마라도. 네.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지금 저희 또 사담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부분이 네. 연애 소설에 저는 정말 정수라고 느껴진 최고죠. 게 네. 음.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를 네. 너와 공유를 하고 네. 그 상황에서 근데 이유가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보고 싶었어. 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무서워도 안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방패막, 든든한 방패막이 생겼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어디서였지? 하루키에서도 그거 있었잖아요. 내가 딸기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당장 뛰쳐나가서 딸기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어. 근데 난 지금 딸기 케이크 싫다고 나한테 다른 케이크를 가져다 달란 말이야 하면서 그걸 집어 던져도 그 남자는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심수를 부려보고 제 싶다고. 경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만난 사람 중에 네. 밤 11시에 갑자기 맥주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네. 일찍 좀 쉬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도 이제 일찍 자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셨군요. 나가야죠. 지하철 타고 저희 집이 그래 마셔준다 안양입니다. 이러면서. 안양인데 네. 서울까지 네. 지하철 타고 1시간 15분을 아니 차도 올라가서 있으신 분이 왜 그날따라 또 지하철- 차를 또 회사에다 놓고 갔어요. 엉망이네요. 네, 엉망이었죠. 그래서 네. 올라가서 네. 근데 요는 당시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네. 정말 이런 말을 그랬지만 네. 이 미친놈아 너 미쳤냐고. 아, 미치셨나봐요. 네. 그날 새벽 3시 반 4시에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다시 네. 8시에 회사로 출근하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냥 음. 이게 바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바로 이게 바로 그냥 정말 뜨거운 사랑에 네. 미치면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오늘 연애소설하니까 사담 이야기를 연애소설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더운데 에어컨 좀 켤까봐요. 네. 네,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 동물원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것 중에 이 동물원에 갔던 얘기가 훌륭했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거죠? 동물원에 가서? 아니죠. 그리고 아닌가? 나서 이제 네. 다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한 포인트 쉬었다가 가는 곳이 바로 네. 수족관이에요. 아, 맞아. 수족관에도 가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영화랑 좀 차이가 나요. 그래요? 예, 영화에서는 그랬나? 네. 예, 조금 차이가 나요. 예. 책에서는 어땠어요? 책에서는 좀 이제 동물원 갔다 오고 나서 네. 좀 바로 물론 이어지는 거는 바로 이어져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바다 위에 섬이 짙은 녹색으로 봉긋 솟아올랐다. 같은 장소죠. 같은 다른 장소가요? 장소인가? 동물원에 그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여행을 따로 가서 네. 그 숙소가 네. 섬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 멀리 간 그렇네.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책에서는 음,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 없이 맞다. 그냥 살짝 한 줄 띄고 단락 바꾸기만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곳이라고 네, 다른 곳, 생각해야겠네요. 다른 곳이죠. 음. 왜냐면 여기서 규슈 맞다. 끝자락에 맞아, 위치한 맞아. 다도해에서 하루 일정 네. 이렇게 간 거니까 음. 더 멀리 가요. 근데 이것 또한 조제가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물고기, 특히 수족관.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연애의 정수를 보여줬던 게 바로 호랑이와 동물원이라면은 자기 본연에 지금 침잠되고 내가 같이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전 수족관이라고 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냐면 마지막 장면과 좀 연결이 되는데 네. 되게 좀 가장 편안한 공간 그리고 내가 완전히 온전하게 내가 침잠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수족관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숙소가 되게 재밌는 숙소잖아요. 지하에 수족관이 있고 그 위가 그 위가 숙소예요. 네. 네. 재밌어요. 저는 이 수족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물원의 호랑이 그리고 네. 지금 여기 수족관의 물고기의 의미가 저 이 마지막 장면도 너무 좋았는데 책에서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책에서 물고기 수족관 안에 물고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라 수족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조제가 그러거든요. 우리는 물고기야, 죽어버린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죽어버린 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네. 그 물고기를 보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제는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을 들여 간을 잘 맞춘 음식을 츠네오에게 먹이고 천천히 세탁을 해서 츠네오에게 늘 깨끗한 옷을 입힌다. 아껴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 여행도 떠난다. 우리는 죽은 거야. 죽은 존재가 된 거야. 죽은 존재란 사체다. 물고기 같은 츠네오와 조제의 모습에 조제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츠네오가 언제 조제 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곁에 있는 한 행복하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제는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늘 죽음과 같은 말로 여긴다. 완전 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 자체다. 우리는 물고기야, 죽어버린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 조제는 행복하다. 이게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게 저도, 어쨌든 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네. 같이 츠네오와 네, 조제가 살면서. 살고 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조제가 스스로 독백하듯 말한 거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 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끝인데 수족관 안에 물고기처럼 사는 게 행복,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완전 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도 수족관 안에 물고기는
안락하고 안전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나베 세이코의 연애관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행복이나 그러니까 결혼 같은 건 죽은 존재고 연애는 살아있는 물고기, 바깥에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게 이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물고기야. 네. 죽어버린 거야. 네. 아, 이거 근데 이 정리가 잘 안 말이 되네. 완전 네. 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 자체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네.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이 이후가 더 나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행복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을 거란 생각이 안 드니까 지금 죽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게 그거보다 더 나아질 게 없는 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무결한 행복인 상태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건 어긋나거나 바뀌거나 변하거나. 그러니까 츠네오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나하고 같이 수족관 안에 물고기처럼 살고 있지만 지금 완전 무결한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이건 죽음인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봤어요. 이 작가가 네, 이 세이코 여사가 네. 참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츠네오는 츠네오대로 조제에 대해서 느끼는 그 남자의 시선이잖아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완전 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 자체다. 이건 완전히 조제의 입장에서 쭉 결말을 지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시선으로 연애의 그 하나의 감정을 양쪽에서 보는 네. 게 굉장히 그렇다고 그게 틀리지 않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리고 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제가 다시 살펴봤는데 네. 35페이지에 시작해서 66페이지에 끝나요. 근데 할 말이 이렇게 많아.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아직도 할 말 많은데. 일단 책은 이렇게 지금 종결이 되는데 네.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첫 장면부터 네. 살짝 차이가 조금씩 나요. 네. 첫 번째 장면에서도 그 내리막길에서 책에서는 조제의 유모차가 누가 밀어가지고 그냥 훅 내려온 거였잖아요. 물론 네.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 누가 밀어서 나온 것처럼 네. 나와요. 근데 그걸 츠네오가 영화에서는 안 잡아줘요. 네, 안 잡아주죠. 그냥 유모차 혼자 내려와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그걸 츠네오가 지나가다가 구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좀 봐달라고 네. 해서 그래서 겨우 그러니까 가서 그것도 봐주죠. 망설이다가. 네, 맞아. 근데 또 조제가 또 칼로 위협까지 해요. 네, 맞아. 이게 영화가 좀 더 네. 과장돼 있다고 해야 될까? 네. 근데 책에서는 우리 언급한 대로 네. 잡아주죠 그거를. 네. 좀 더 친절한 츠네오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그러니까 영화가 좀 더 과장됐다고 말하는 게 책에서는 유모차가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유모차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더 영화적이에요. 네. 네. 그리고 더 영화적인 게 츠네오가 네.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팅커볼이 느낄 때 그 산책하는 시간이 몇 시 네. 같아요? 저는 새벽이라고 안 느꼈거든요. 저도 그냥 대낮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대낮보단 저녁 밤? 무렵? 저녁 네. 무렵이나 아니면은 늦은 네. 밤?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명징하게 나오죠. 새벽이에요. 맞아, 새벽이에요. 네. 아침. 왜냐면은 츠네오가 밤새 도박장에서 일을 하고 아침. 정말 똘레똘레 집에 갈 때 네. 그때 음. 이런 차이들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들을 되게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30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책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걸 영화에선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을 네. 영화에서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그리고 이것도 좀 짚어야 되는 게 감독이 이노도 이신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1960년생인데 네. 이 영화가 2003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11년 됐어요. 그렇죠. 네. 2003년도에 나왔는데 네. 비포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리 델피와 이다노크가 주연한 네. 지금 뭐 비포,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까지 해가지고 쭉 20년 동안 걸쳐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면은 감독이 되게 오마주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 근래에 다시 보질 못해서. 1990년대 초반에 비포 선라이즈가 나와서 20대 이다노크와 줄리 델피가 쭉 영화를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30대 초반에 파리에서 다시 만난 비포 선셋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영화에 오마주가 있냐면은 영화 속에서 계속 장면들이 멈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조제가 살던 집, 네. 친해우가 떠난 공간들 네. 그 만난 장면들을 다시 보여줘요. 탁탁탁 슬로우 모션식으로. 이 아, 장면은 그 비포 시리즈도 비포 그런 게 시리즈에서 있죠. 항상 마지막에 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아. 영화의 그 색감이나 디테일한 감성들이 색감도 비슷한 것 같다. 남자와 여자의 감성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노도 이신이라는 감독이 오마주를 한 거죠. 저는 그게 딱 보는데 이거 완전히 비포인데. 모르죠. 저는 지금 예전에 봤어서 이 음. 영화는 근데 그 장면, 그러니까 미장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화면 색감이라던가 네. 그 좀 전에 말하신 그 컷들 씬 잘라내서 하는 거. 근데 내용 면에서는 그렇죠. 네, 그거는 많이 다르지 그렇죠. 않나. 감독의 이제 네. 그러니까 감독이 오마주하는 부분과 감독이 네. 이제 만들고자 하는 네.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나 더 짚어야 되는 게 저는 책과 영화, 책은 그냥 툭 이렇게 종결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서로 누워 있고 잘 사는 걸로 어찌 보면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종결을 했는데 영화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네, 맞아요.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게 그 이유 같아요. 저는 영화의 극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둘 다 매력이 있어요. 저는 네. 30페이지에서 이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네.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더 현실적이에요. 음. 왜냐하면 장애인 여성과 정상 남자친구가 심지어 잘생겼어. 그렇죠. 친해우가 엄청 잘생겼어요. 네, 영화에서는 막 여자 막 시마부키 사토시죠. 네, 치마부키 사토시 네, 워터보이즈 주인공이 정말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 네. 실제로 그러면 우리 팅커벨도 흔들릴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실제로 여행을 바다를 여기서는 영화 속에서는 바다를 갔다 오면서 이제 되게 조악한 수족관 형태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모텔에서 머물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네. 남자가 떠나잖아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새 둘째 여자. 말고 새 여자친구가 그 앞에서 네.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걸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이 울었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네. 관객들이. 왜? 엄청 울었죠. 왜 울잖아요. 오열을 하잖아요. 그 이렇게 네. 헤어지고 나와서 예. 그러니까 조제랑 츠네오가 그 조제네 집에서 이제 헤어지고 나와서 츠네오가 밖에 나오는데 바깥에 그 새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새 여자친구를 만나서 둘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츠네오가 어느 순간에 눈물을 퍽 터뜨려요. 그러니까요. 엉엉 울어 막 난간을 주저앉아서. 네. 이 장면을 우리 많이 팅커벨은 울었죠. 개새끼라 그래요. 아니 근데 개새끼라고 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나쁜 새끼라고. 근데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네. 츠네오의 감정이 정말 네. 전이가 돼서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이 되게 짧은 단편이지만 저는 여태까지 합독한 것 중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 왜요? 감정이 전이가 돼가지고 어쩐지 약간 좀 우울해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녹음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네. 계속 재녹음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멈췄다 다시 하고 화장실 갔다가 네. 제가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필 뻔했어요. 네.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 연애 소설 감정이 힘드시구나. 전이가 된 게. 네. 그러니까 저는 막 대흐름 속에 장구한 대서사시. 역사와 그런 책만 하셔야 되겠구나. 처음으로 그래서 자꾸 연애 소설 제가 하자 그러면 피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이 연애 소설 다루는데 이 네. 감정 전이가 아 힘드셨나 보다. 제가 감정 전이가 좀 심한 사람이라 네. 이게 춘우의 마음이 또 조제의 마음이 네. 못 저는- 났습니다 진짜. 아니 이런 책 읽으면서 제 속마음 들킨 것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저는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제가 왜 사람들이 영화 결말이랑 책 결말이랑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가 훨씬 좋았단 말 많이 해요. 보통은 원작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책이 좋았다고 하지 영화가 좋았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화 결말이나 책 결말이나 부동으로 치자면 이 꼴이에요. 같은 결말인 거예요. 근데 영화가 더 좋은 거는 아무래도 좀 그 세세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풀어서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영화가 조금 더 좋았던 게 아닐까. 그 30페이지밖에 안 되는 글인데 2시간 동안. 그리고
사람 속을 계속 뒤집어 놓으면서 결말이 너무 보이잖아요. 사실 영화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설마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 영화는 이렇게 안 네, 떠요. 그러니까 계속 네. 복선 깔아놓고 네. 그리고 행복한 조제랑 츠네오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마음 졸이는 거죠. 불안하죠. 결국에 안 될 거 아니까. 내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이게 그 영화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봐요. 근데 책에서는 물론 결말은 책에서는 둘이 같이 사는 걸로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렇죠. 뉘앙스를 아주 크게 풍기잖아요. 그 복선이 계속 숨겨 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직접 네.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츠네오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근데 이 한 줄 때문에 제가 볼 때 감독이 네. 이누도이 신이라는 감독이 이 한 줄을 믿고 영화를 밀어붙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영화를 줄거리를 더 확대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한 줄을 믿고 이 한 줄 어떤 한? 그 아까 얘기한 츠네오가 언제 떠나버릴지 떠나버릴지 모른다. 모른다는 그 부분. 네. 맞아. 아 이렇게 아련한 연애 영화. 되게 좋아요. 베베 꼬였는데 솔직해. 솔직하고 심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큰 장애를 가지고 되게 모난 여자애지만 이렇게 잘생기고 잘 나가는 대학생 남자애가 그러니까 얘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츠네오가 떠났잖아요. 네, 떠났음에도 떠났죠. 불구하고 그 장면에서 그냥 푹 끝난 게 아니라 엉엉 울었어. 엉엉 울면서 네, 그 다음 장면에서 네, 조제가 네, 밖에 나오지도 못했던 조제가 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씩씩하게 음. 그 거리를 누벼요. 뒷모습을 이렇게 네, 카메라가 뒷모습으로. 잡아주죠. 그건 지금까지 움츠려 있던 조제가 네. 다시 세상을 향해서 음. 자기만의 알을 깨고 나왔다는 의미죠. 음. 저는 이 장면이 그래서 나는 츠네오가 개새끼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츠네오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츠네오가 물론 네. 알죠. 네. 물론 그 순간은 개새끼 맞아요. 아니 이 자식 왜냐면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왜 버려? 실컷 막 그 세상에서 제일 야한 섹스를 선물한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막 희롱하고서 집에 오자마자 헤어져서 더구나 나간대. 새 그래 여자친구가 더 나쁜 기다려. 놈이 뭐냐면은 그 새 여자친구 만날 때도 영화 네. 속에서 네. 또 다른 여자랑 섹스하고 있고 세상에. 물론 잘났어요 잘생겼어 아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츠네오를 통해서 네. 조제가 알을 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생각나네요.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게. 우리 딸은 연애를 안 해서 마약쟁이랑 결혼했다. 그래서 약쟁이랑 결혼했지만 우리 조제는 조제는 이제 어쨌든 극복을 네, 했으니까. 연애를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무슨 아, 얘기입니까? 이건 동의는 안 해요. 저는. 아무튼 갑자기 산으로 엉망으로 지금 갔는데 마무리를 네. 아니요 그냥 다시 돌아와서 네. 조제는 조제대로 저는 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좋은 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높게 평가를 해요. 저는 이 조제 이름 있잖아요. 이걸 지은 이유를 제 나름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쿠미짱인데 원래 자기 이름은 조제로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네. 물론 프랑스와즈 사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조제라고 불러달라고 하지만 사강 소설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자 주인공들이 대부분 연애 진짜 선수예요. 근데 되게 막 복잡하고 나중에 결국 이 그 츠네오처럼 뭔가 떠나가고 항상 누군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의 주인공들은 그 자기 인생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특별히 후회하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제란 이름을 쿠미짱, 그러니까 조제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이 조제란 이름을 선택한 게 아닐까. 자아가 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되게 강한 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츠네오 때문에 무너질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작가 다나베 세이코가 조제라는 이름을 얘한테 명명을 해준 거죠. 견디고 나 이겨내고. 한 말 더 하고 싶어요. 하나 뭐예요? 더. 네. 네. 나 필명 있잖아요. 무슨 별명이요? 내 호가 있잖아. 무슨 호요? 리안. 리안이요? 아, 또 자기 얘기 뭔데요? 길리의 즐거울 한자. 아, 네. 네. 앞으로 리안이라고 불러주세요. 길리의 즐거움. 네. 앞으로 주체적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훈 기자가 자기 이름을 리안이라고 명명했듯이 이 조제도 자기 스스로 조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 다나베 그렇죠. 세이코가 네.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게 아닐까. 정말 글 잘 쓰는 게 네. 이런 것까지
디테일이 굉장히 주체적이지 않은 듯한 여성을 보여주면서 또 네. 주체성을 갖고 있는 여성을 네.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한 사람 없다고 봐요. 아니 이렇게 정말 네. 밀당에 정말 고수예요. 다나베 세이코 여사 정말 엄청나게 연애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느껴진다니까요. 네. 부군들이 한 명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책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9편의 단편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단 이게 두 번째 지금 에피소드거든요. 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사랑의 관 이런 것들. 네. 소재가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래요. 몰라요. 사랑의 관을 야마다 에미도 이거 해설집 쓰면서 그게 제일 좋았다고 아우, 얘기하던데. 저 완전 놀랐어요. 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정말 소재가 이 막장 드라마에서 완전 좋아하는 소재예요. 아 그래요? 예, 이모와 사랑을 나누는 아 그래요? 예, 대단하네. 조카와 이모의 사랑인데 배달은 이제 언니의 아들인데 재밌어요. 주체적인 여성의 이것도 중심이 돼서 네. 재밌기로 치면 이렇게 재밌는 연애 소설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음. 그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팅커벨이 얘기해줬지만 이게 상을 받은 작품이잖아요. 아니 이 조제는 상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 상을 워낙 많이 받으셔서 아쿠다카와 상 받은 거는 감상 여행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하실지 모르겠는데 경박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 상 자체가 좀 그냥 네. 전체 문학상을 다 굉장히 네. 권위 있는 상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예.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감상 여행을 보고 그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경박함을 신선함 혹은 자연스러움으로 표출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인상이 워낙 깊어서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을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네. 책을 하나하나 짚어 보니까 책이 주는 매력 또한 예. 근데 영화가 워낙 잘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2시간짜리 영화를 잘 만들어서 영화는 영화대로의 매력도 있고 네. 그리고 책은 책대로의 정말 이 세이코 여사 대단하십니다. 여사를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다 매력이 있으니까 네. 다른 매력을 둘 다 한번 비교하면서 느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감정이 전이되면 안 돼요. 지금 김정훈 기자 울 것 같아요. 이따 나가서 우시면 제가 등 좀 두드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저 때문에 팅커벨도 같이 힘들었는데 예. 네. 나 이 못난 사람 진짜. 아무튼 네, 이제 가을에 끝으로 좋은 정리해주세요. 연애 소설 네. 네, 다나베 세이코의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 드립니다.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보시는 게 저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영화가 일단 너무 좋아서 영화에서 설명을 다 해줘요. 영화 설명해주는 거 영화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누워서 낙엽 지는데 어디 가셔가지고 보시면 지금 훌륭한 휴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하세요. 어머 간지러워라. 정말 읽어달라고 하세요. 네. 없어요? 혼자 읽어요. 혼자 읽어도 괜찮아요. 가을은 그러기에 좋은 네. 계절. 그리고 혼자 굉장히 센치해져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세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 더 센치하다. 네. 핫도그에 사연 보내세요. 아니 혼자 그렇게 책 읽고 커피 마실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츠네오가 되어줄지도 모르죠. 그럼요. 그건 네.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우리 가을 특집 상당히 네. 좋은데 달려갑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네. 책을 고민을 해서 네, 좀 이 가을 정서와 네. 물씬 정말 어울리는 그런 책으로 좀 고를게요. 또 대서사시 이런 거, 역사 소설 이런 솔직히 거 가져오시려고.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에도 좀 정말 굉장히 선굵은 책을 준비를 했어요. 막 우리는 죽는가 이런 철학 언젠가 우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네. 던지면서 살아가는 네. 인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 전 철학성 괜찮아요. 네. 그랬다가 네. 우리 팅커벨이 오늘 저에게 감정을 막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감성을 더 침전할 수 있는 그렇게 다음 시간에 준비하시게요? 눈물 흘리지 몰라요. 알겠어요. 손수건 준비해 올게요. 네, 오늘은 네. 우리 팅커벨이 준비한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 다나카 세이코 여사의 네. 작품. 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허정동 독서클럽 오늘이 몇 회? 11회. 11회.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좀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카프카 하루키 케루와 고문밭은 파수꾼 그런데 근심 걱정 따위 없었던 일이 되지 박자 안 맞아. 합정동 독서클럽 이게 뭐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